16일 스페인 최대 일간지가 한국과 스페인을 비교했습니다. 스페인과 한국은 거리는 멀지만 공통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인구를 가진 선진국으로 평균 나이와 기대 수명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훨씬 더 빠르고 더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매일 15,000건 이상을 테스트했지만 스페인은 지금까지 한 게 전부 3만 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노인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경마대회 및 시설을 폐쇄했고 지하철 정류장, 상점 및 공공장소에는 손소독제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위험지역에서 오는 모든 여행자들에 대한 온도를 측정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위치를 찾는 것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들을 취하며 다른 사람들이 발생한 곳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시민들은 집에서 머물라고 하자 거리는 금세 황폐해졌지만 스페인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자 마드리드 공원과 테라스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김강림 보건부 차관의 말을 더했습니다. 투명하고 개방된 사회의 원칙을 해치지 않고 자발적인 대중 참여와 첨단 기술의 창조적 적용을 결합한 대응 시스템을 권장한다. 이런 조치로 인해 한국은 3월 1일부터 줄기 시작했고 스페인은 2주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17일 현재 스페인은 한국을 추월하고 진단받은 사람이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더 문제는 지난 1일 동안 늘어난 숫자가 751명으로 한국의 10배가량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애덤스 공중보건단장은 미국은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고 말하며 2주 전 이탈리아가 있던 지점에 미국이 지금 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한국이 될 것인지 이탈리아가 될 것인지 판명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초기에 한국과 같이 대량 테스트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부 지역을 완전히 막고 테스트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때부터 이탈리아는 통제불능한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가 이젠 중앙정부 정책을 거부하고 한국의 정책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6일 현재 언론에 따르면 세계적인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주도인 베네토주는 17일부터 슈퍼마켓이나 주요 거리 등의 진료소를 설치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주내 주요 사업장에도 개별적으로 직원들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여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탈리아 언론은 이를 한국형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슬란드도 한국처럼 신속한 테스트를 통해 유럽의 한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36만 4천 명인데 16일까지 테스트를 받은 숫자가 2,86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 100만 명당 테스트 수 비율이 주요국 중 유례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온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빠른 테스트뿐만 아니라 동선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손위생에 대한 교육 등 한국이 시행한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며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하는 것은 의료 붕괴를 가져오며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일본을 따라하며 어이없는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지난 14일 미국 포춘지는 영국 보리스 총리가 주변 유럽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최고 과학고문인 패트린 발렌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벼운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리들의 면역이 구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겨 전파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영국 정부는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의 60%가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이탈리아, 아일랜드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지 않았고 학교를 휴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것보다 걸리면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연로한 사람들을 살리는데 집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뿐만 아니라 영국 내 전문가들에게도 거세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영국 벨파스트 퀸즈 대학 전문가 린제이 브로드벤트는 이런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며 가능한 많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에 대한 훌륭한 예의다라고 말했습니다. BBC의 뉴스나이트 프로그램에서 전 보건장관이자 외무장관인 제레미 헌트는 대규모 모임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놀랐으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이 약 4주 만에 이탈리아의 수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보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영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영국을 일본과 같은 상황으로 보며 영국은 솔직한 일본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독일의 한 언론은 한국의 최근 상황을 주목하며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극찬했습니다.
16일 독일에 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에서 폰 요아킴 뮬러 유잉의 기고문 터널 끝에 보이는 빛에 따르면 유잉은 한국은 중국 밖에서 급속한 확산을 겪는 첫 번째 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은 이제 숫자가 매우 적어져서 사람들은 터널을 지나 빛을 보기 시작하는 지점에 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잉은 한국이 보여준 것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정부가 취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민주주의를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며 처음부터 한국은 우선적인 대응책을 정했다. 한국보다 더 많은 테스트를 수행한 곳은 없다. 한국처럼 접촉자를 정교하게 추적하여 격리한 곳도 아마 없을 것이다. 접촉의 최소한은 애국적인 의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어떻게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대처 모습을 본 외국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을 WHO의 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내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차량 이부제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오늘 2시부터 경기 권역 미세먼지 경보 발령, 어린이와 노약자는 실외 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하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에 드물게 오던 이 긴급 재난 문자가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공기가 좋은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고 실제로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천연가스보다 무려 8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석탄 발전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일본, 이번에도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죠.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들이켜 마셔 건강이 악화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아베 내각이 일본의 석탄 발전소를 대규모 늘리기로 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최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녹색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일본이 미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양을 배출하는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다 보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보다 아베 내각이 주변국들에 더 대놓고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석탄 발전소 대규모 증설은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석탄 발전을 통해 배출된 미세먼지는 1148톤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8.5% 줄어들었고 지난달에는 42% 넘게 획기적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스크 없이도 건강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사실상 가장 큰 문제라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발뺌 작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나사가 테라, 아쿠아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의 하늘은 맑았는데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모습을 포착한 이 장면까지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중국은 여전히 발뺌하고 있죠. 중국의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과학적 근거와 분석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위성을 뚝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름은 천리안 2B. 한국이 세계 최초로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정지궤도 환경 위성입니다. 고도 36,000km에서 한국과 주변을 감시하며 앞으로 10년 동안 해양과 대기 환경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수많은 정지궤도 위성 중에서 최초로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장비죠. 잼스가 실려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주의 눈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글로벌 우주 전문 미디어 스페이스워치 글로벌은 한국의 천리안 2비호 위성이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잼스를 장착한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보도를 냈고, 테크스팟은 나사가 2022년 공개할 최신식 위성 템프, 유럽 우주국의 센티넨털4, 그리고 한국의 천리안 2비호, 이 세 개를 대표적인 북반구 위성으로 꼽아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의 천리안 2비호가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4배나 더 개선되었고 관측 횟수는 2배로 늘어나
미세먼지 예보가 훨씬 더 정확해지는 동시에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날아오는지 선명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성에 장착된 태양 전지판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대체 에너지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태양열 에너지는 놀랍게도 한국의 기술력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요. 하나큐셀이 이미 셀 생산 세계 1위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기존의 실리콘 전지보다 적은 소재가 필요하고 공정 과정도 간단해진 동시에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효율성은 대폭 개선된 태양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는 등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한국의 기술력에 범접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바다에서 저염분수의 이동과 해양 오염물의 이동 경로와 확산까지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일본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